안녕하세요. 저는 농사일하며 간간히 사연 듣는 게 취미인 5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10년 전 귀농을 했어요. 귀농을 할 적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편의 몸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였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던 날이었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는데 방에서 남편의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저는 식탁을 차리다 말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죠. 며칠 동안 기침을 좀 하긴 했지만 그렇게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심한 기침은 처음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입을 가리고 있던 오른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정말 심장이 덜컥거리면서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도착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응급실이었고 침대 위에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멍하니 열 때문에 뜨거운 남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금방 오셨고 급성 폐렴이라 입원 치료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꼬박 열흘을 입원해 있어야 했어요. 내렸다가도 금세 오르는 열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그렇게 퇴원을 하고 남편은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줄로만 알았어요. 나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태어난 지 딱 일주일이 지난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 전화할 때부터 남편의 목소리가 어둡더라고요. 집에 들어온 남편은 곧바로 저를 식탁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뭐야 갑자기? 저녁 거의 다 됐는데 가서 씻고 오지. 끓이고 있던 찌개가 넘칠까봐 힐끔거리고 있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는 듯 했죠. 한동안 뜸을 들이다가 꺼낸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했어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뭐?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요새 실적이 계속 좀 안 좋았어. 우리 부서도 곧 없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돌았고. 내가 없었을 때 거의 결정이 났었나 봐. 부서는 유지하되 인원을 줄이는 걸로. 나보고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더라. 이참에 몸 좀 추스를 하나.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뭘로 먹고 살아야 하나. 이 집 대출금도 아직 남았는데 앞으로의 걱정과 돈 문제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뭘로 먹고 살아? 어떻게 더 버틸 순 없어? 말을 하면서 더 어두워진 남편의 얼굴이 이미 끝났다는 거 알려주고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그날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사직서를 내고 돌아왔고 얼마 후 퇴직금이 들어왔어요. 남편과 저는 그 돈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은데 그 돈으로 버틸 순 없었거든요. 남편의 퇴직금을 바탕으로 뭐라도 해야 했어요. 의견은 다양하게 나왔어요. 식당, 사업, 투자. 하지만 그 무엇도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었죠. 전부 가보지 못했던 길이었고 생각도 못한 일들이었으니까요. 그 돈을 두고 여전히 고민하던 때였어요. 문득 베란다에 심어둔 상추와 고추들을 보다가 남편과 한동안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어요. 나중에 회사 퇴직하고 나면 귀농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소소하게라도 농사를 지으며 둘이 오붓하게 살자고요. 여보, 우리 땅 조금 사서 농사 한번 지어볼까? 농사? 응, 우리 예전부터 종종 얘기하곤 했잖아.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 가게 된다면 우리 고생 많이 할 거야. 이때까지와 비교도 안 되게. 괜찮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걱정스럽게 말하긴 했지만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다른 일들과 다르게 귀농은 한 번씩 계획도 세워보기도 했었고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걱정 어린 말을 꺼내긴 했지만 반대하진 않았죠. 저희는 곧바로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하나 고민했어요. 당신 딸기 좋아하잖아. 그걸로 하자. 원래 좋아하는 걸로 시작해야 애정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어? 저번에 한번 알아보기도 했었고. 남편의 말에 설득당한 저는 딸기를 심어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땅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다 괜찮은 곳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살고 계신 부모님들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요. 크기도 적당하고 너무 외지지도 않아서 옷 다니기도 적당했어요. 역시나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대출금을 갚고 땅과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부모님과 상의 끝에 결국 부모님께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너 결혼할 때 많이 보태준 것도 없는데 지금 이거라도 해줘야지 라고 말하며 저희를 지지해 주셨어요. 여보, 우리 그래도 돈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하지만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는 땅을 사고 농사 준비금으로 쓰면서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그때 남편이 시댁에 가보자고 제안을 해왔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부탁드려보자. 글쎄,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실까? 우리 집에서 나온 후로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있잖아. 그래도 일단 가서 말을 꺼내보자. 남편의 계속된 설득에 마지못해 가보기로 했어요. 가면서도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죠.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나 생각하던 중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제가 먼저 차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인터폰으로 제 모습을 확인하곤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타박하기만 하셨죠. 어머니, 너 뭐니? 뻔뻔하게 네가 여기 어디라고 찾아와? 너 내가 여기 발들일 생각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인터폰은 꺼졌고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채였어요. 차로 돌아가자 남편은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고요. 그냥 내가 혼자 올 걸 그랬네. 아니야, 내가 같이 오자고 그런 거잖아.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멀리서 보니 남편의 얼굴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웃으며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돈도 선뜻 빌려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당장이라도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어디서라도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주변에 돈을 빌릴 때라고는 시댁밖에 남지 않았었으니 그때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것도 남편과 차별하는 것도 제게만 모진말을 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와 남편의 결혼을 크게 반대하셨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을 다니는 남편과 달리 저는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나와 이름도 모를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게 이유였죠.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시댁보다 가난한 친정도 이유였고요. 겨우 결혼하고 나니 산 넘어 산이었어요. 그 쥐꼬리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꼭 회사를 다녀야겠니?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너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 네 남편 뒷바라지나 해.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툭하면 하던 말이었어요. 결혼 후에는 매일같이 들어야 했고 저는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였죠.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말에 반박도 못하고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주변의 고민을 상담해보고 하소연할 때마다 네가 더 싹싹하게 굴어봐. 그러다 보면 너희 시어머니도 네 노력 알아주실 거야. 조금만 더 힘내. 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당시에 저는 그 말대로 제가 노력이 부족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 종종 후회했어요. 그냥 회사 계속 다닐 걸 하고요. 저는 나름 제 일을 좋아하고 있었고 작은 회사치고는 월급도 복지도 좋은 편이었어요. 퇴사하고 나서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머니와 부딪히는 날들이 많아지기만 했고요. 어머 얘, 너는 여자애가 집안일 하나도 안 해봤니? 여기 먼지 좀 봐라. 좀 더 제대로 닦아야 할 거 아니니? 장 봐온 건 이게 다니? 오늘 애 몸보신 좀 시키려 했더니 이게 뭐니? 하루에도 여러 번 청소를 해야 했고 장을 봐오면 전부 일일이 검사하고 퇴짜 맞게 일쑤였어요. 제가 하지 않은 일도 한 일도 전부 구박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야근이 잦아서 집에 오면 바로 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오롯이 제 몫이 되었죠. 가끔 스트레스가 한계까지 쌓였을 때마다 남편에게 화풀이하고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러다 한번 남편을 붙잡고 얘기했어요. 자꾸만 짜증이 늘어가는 저와 이유를 모른 채 짜증을 받아주던 남편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두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때 만약 남편이 제 하소연과 다름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남편과 갈라섰을 거예요. 그만큼 저는 더 이상 버티는 것도 힘들었어요. 한 번씩 격해지는 감정과 속마음을 꼭 참다 보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질 때도 있었고, 잠을 자지 못해 뒤척이는 밤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난 어머니랑 더 못 살겠어. 당신이 없을 때마다 얼마나 구박하시는지 몰라. 하루에도 장을 몇 번이나 봐야 하고 청소도 매일이 대청소야. 다른 건 어떻고? 내가 뭐만 하면 마음에 안 든대. 내가 당신에 비해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당신이 나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라 하더라.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 다음날 예고 없이 반차를 쓰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의 일상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에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저의 모습과 그런 저에게 폭언을 퍼붓는 어머니의 모습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없을 때마다 이러셨어요? 정수야,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니? 남편을 본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시간을 확인하더라고요. 아직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임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갑자기 걱정 어린 얼굴을 했어요. 설마 너 어디 아프니? 어디가 아프길래 네가 회사도 중간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반차 좀 썼어요. 어머니, 저희 분가할게요. 머리가 아프다는 듯 이마를 짚고 한숨을 쉬며 말하는 남편을 멍하니 보던 시어머니는 고개를 획 돌려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가 잔소리 좀 한다고 그걸 곳에 가서 일렀니? 잔소리요? 어머니, 그게 그냥 잔소리였어요? 매번 폭언을 일삼고 구박하시더니 그걸 잔소리로 포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저를 겨우 진정시킨 남편이 바로 짐을 싸서 집에서 나올 수 있었죠. 현관을 나서던 그때 시어머니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니년 때문에 착한 내 아들 다 망쳤어. 앞으로 이 집에 발들일 생각 추호도 하지 말아라. 그 후로 저는 시댁에 찾아가지 않고 안부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찾아가고 연락해봤자 좋지 못할 말만 들을 게 뻔하니까요. 남편이 가끔 한 번씩 할 뿐이었어요. 그러니 돈을 빌리기에 간 날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을 수밖에요. 어찌되었건 저희는 돈을 빌리게 되었고 원하던 곳으로 귀농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첫 해는 수확이 좋지 못했어요. 처음이니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기로 해서 많이 심지는 못했거든요. 저와 남편 둘 다 도시에서 나고 자랐고 무언가를 키워본 게 상추 같은 쌈채소가 다였기도 했고요. 귀농 초기에는 정말 시간을 쪼개서 썼던 것 같아요. 하우스에서 일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는 또 다른 일을 구해서 돈을 벌었어요. 딸기 농사로 나는 수익이 거의 없으니 매달 빌린 돈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저희도 생활비가 있었어야 했으니까요. 잠을 줄여가며 여러 부업도 하고 근처 농사 짓는 분들을 도와 일도 했어요. 이때만큼 시간과 돈이 소중한 적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과 예기치 못하게 나가는 돈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죠. 전보다 가계부를 더 꼼꼼히 쓰기 시작했고 씀씀이를 더 줄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도 해가 갈수록 농사는 잘 되어갔고 저희도 조금 부담을 덜어 하던 일을 하나씩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귀농한 지 5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점점 딸기에만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빌린 돈도 절반 정도 갚았죠. 그리고 주변에서 소문 하나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땅 근처의 동네가 재개발될 계획이라는 소문이었어요. 신도시가 들어올 거라고요. 그 동네는 저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집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작고 어두운 골목들이 많고 사건 사고가 이따금씩 일어나서 말이 많았죠. 벌써부터 땅값이 오르겠다고 설레발치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딜 가나 옆 동네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시끄럽게 무성하기만 한 소문과 다르게 하루하루가 조용했고 시간이 지나자 소문은 점차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 2년쯤 지났을 때
그 소문은 현실이 된 거예요. 낡은 건물들은 다 철거되고 새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만들어지자 주변 환경은 금방 변하더라고요. 빈 공터에는 예쁜 길이 깔리고 다양한 나무들과 꽃들이 심어졌어요. 귀농한 지 10년째가 되니 그곳은 저희 지역에서 가장 깔끔하고 예쁜 동네가 되어 있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동네 땅들도 값이 훅 올랐고요. 마을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화두에 오르는 이야기는 당연히 땅값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땅 팔려고 이제 농사 짓는 것도 힘들고 땅값 올랐을 때 팔아야지. 저희는 고민 중이에요. 요새 수확도 별로고 그냥 땅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할까 싶다가도 이렇게 다들 땅을 팔까 말까 고민하더라고요. 이미 땅을 팔고 이사 가는 사람도 몇 명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일하게 저희에게만 먼 세상의 이야기였죠. 저희는 딸기 농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이제 딸기 농사도 잘 되어서 초기와 다르게 다른 일을 병행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부모님들한테 빌린 돈들은 이미 전부 갚았고 이제는 용돈도 조금씩 드리고 있었고요. 몇 해 전부터는 수확할 때마다 딸기도 몇 박스씩 드리고 있었고요.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항상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도 꼭 있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최악도 뒤따라오는지. 여느 날들과 같은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하우스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한테 집에 발들일 생각하지 말라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저한테 직접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얼른 받았죠. 네, 여보세요? 그래, 주영이니? 요새 별일 없지? 그리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의 다정한 말투였거든요. 언제 한번 올라와서 밥 한 끼 먹고 가. 저번에 장 보러 갔다가 게를 봤는데 갑자기 네가 생각나서 게장 좀 담갔다. 네가 게장을 좋아했잖니? 제가 게장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도 게장을 좋아해서 시어머니는 게장을 정말 자주 담갔는데 항상 밥상에는 남편의 목분이었거든요. 남편이 밥 위에 하나씩 올려주는 것밖에 먹을 수 없었어요. 반찬 그릇에 놓인 걸 먹으면 다음날 어머니의 괴롭힘은 평소보다 심해서 그냥 먹지 않는 게 마음이 편했죠. 얼떨떨한 기분으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한편으로는 미심쩍기도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바뀔 사람이 아닌데 하고요. 여보, 이제 어머니가 나이를 드시긴 했나 보다. 같이 밥 먹자고 당신한테 연락도 다 하시고. 가는 내내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머니가 조금 바뀐 것 같다고요. 최근에 남편에게도 한 번씩 전화해서 소소한 안부를 묻곤 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절대 없어서 남편도 크게 놀랐었죠. 시댁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시부모님이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느라 고생했다. 괜히 전화해서 주책 떨었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 얼굴 보니까 좋네. 웃는 얼굴의 시어머니가 제게 팔짱을 끼우며 말했어요. 이렇게 다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었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저녁 먹기 전까지 계속되었어요. 손에 물 묻히지 말고 가서 앉아있어. 일하다가 와서 힘들 텐데 쉬고 있어라. 제가 거들지 않은 오롯이 시어머니 혼자 차린 저녁상에 앉아있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비현실적일 수가 없었어요. 결혼 초에는 제가 가끔 그런 순간들을 상상하곤 했었거든요. 조금은 다정해진 시어머니의 모습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요. 밥을 한술 뜨면서 정말 시어머니가 변한 걸까 하고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쉽게 변하질 않더군요. 시어머니의 속내는 얼마 못 가 드러났어요. 너희 땅은 언제 팔 거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 신도시 들어오면서 땅값 크게 뛰었다면서 남들은 다 판다 어쩐다 그러던데 너희는 안 팔 거니? 어머니, 저랑 주영이는 땅 팔 생각 없어요. 지금 농사도 잘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입에도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제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안 팔 거라고 말하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웃음기가 사라지고 나니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입을 꼭 다물고 가자미 눈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요. 그 얼굴을 마주하는데 한순간에 현실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그렇지 하면서요. 하긴 그래요. 시어머니가 변할 거였다면 진즉 변했겠죠.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빌린 돈만 매달 입금해왔으니까 거의 연을 끊은 상태였었죠. 그런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변할 리가 있나요? 그걸 지금 안 팔면 어쩌겠다는 거니? 땅값이 언제 어떻게 떨어질 줄 알고 올랐을 때 팔아야지. 어머니, 땅을 팔아서 뭐해요? 농사도 계속 해야 하는데. 누가 다 팔라고 하니? 그 큰 땅 절반만 팔라는 소리지. 그 절반만 팔아서 반은 너희 생활하는 데 보태고 나머지 반은 우리 생활에 보태고 그러면 얼마나 좋니? 너네 내가 돈 안 빌려줬으면 애초에 그 땅을 사지도 못했을 거고 그러니 내가 이런 거 바래도 되는 거 아니니?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다시 다정해지고 말투도 다시 사근사근하게 변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 원하는 건 돈이었던 거죠. 상황 자체가 돈을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꾸며진 거라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을 저번에 다 갚았어요. 전부 갚고 나서 이자처럼 용돈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매년 딸기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차분히 대화할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상대는 시어머니였고 시아버지와 남편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예, 너 지금 나한테 생색내니? 그딴 딸기 누가 가져다 달래? 난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싸가지 없는 건 여전하네. 그런데 말을 나눌수록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전부 갚았던 돈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가 땀 흘려 소중하게 키웠던 딸기가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더 화가 났던 건 같이 식탁에 앉아있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냥 가자고 저의 팔을 잡는 남편을 만류하고 저는 시어머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살 때 내 도움 없었으면 그만큼 사지도 못했어. 내가 너였다면 감사해서라도 벌써 몫을 떼줬겠다. 어머니,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그때였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시어머니가 식탁을 뒤엎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그릇들은 전부 깨지고 반찬들은 이리저리 튀어서 완전 난장판이 되었죠. 시아버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 너 왜 거기 앉아서 내가 한 번 먹고 있니? 너는 그 밥 먹을 자격도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여기 올 생각도 말아라.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집에 들이는 거 아니라더니. 상을 뒤엎고 팔짱을 끼고 서서 혀를 차는 모습을 보는데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저희는 시댁에 빌린 돈을 전부 갚았고 다 갚은 후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한 분당 20만 원씩 드리고 있었어요. 딸기 한 박스로는 부족하다고 말하셔서 친정에는 말도 못하고 시댁에만 매년 2박스에서 3박스씩 드리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부족하다며 땅까지 팔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것도 저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화를 내고 상을 뒤엎다니요. 이런 행패가 어디 있나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화가 난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되면 그때도 이렇게 상을 엎으실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용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딸기도 주변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다면서 저희한테 공짜로 3박스씩이나 가져가시잖아요. 저희가 이걸로 뭘 한 적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땅 팔고 돈을 내놓으라니요. 이게 날도둑과 다를 게 뭐예요? 양심은 국굴에서 잡섰나요? 제 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화가 나니까 온몸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고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동안 살면서 참아왔던 말들이요. 차곡차곡 쌓아 만들었던 댐이 무너지듯 참아왔던 말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왔어요. 다시는 여기 올 생각 말라고요? 네, 어머니. 저도 더 오고 싶지 않아요. 올 때마다 발들일 생각도 말라면서 문전박대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데 누가 여길 다시 오고 싶겠어요? 생판 남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 남보다도 못한 대접 받을 바에야 제가 연을 끊는 게 낫겠네요. 다시 오라고 해도 절대 안 올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오늘부로 저는 시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제 가방만 챙겨서 집 밖으로 나오는데 그제서야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말을 뱉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화가 나서 덜덜 떨리는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해져 있었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하며 두 손을 주먹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어요. 시댁에서 참고 살면서 스스로 터득한 방법이었죠. 이렇게 하면 화가 나서 흥분되었던 게 진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잔재가 남아 마음 한구석에 쌓였겠지만요.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어 갈 때였어요. 남편의 차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반쯤 열려있는 창문으로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큰 소리를 내는 목소리는 남편의 것이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주영이 말대로 어머니랑 연을 끊는 게 낫겠어요. 아들인 저한테도 이러시는데 주영이한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셨겠어요? 이제 더 연락하지 마시고 그냥 어머니한테 저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세요. 현관문을 세게 닫은 남편이 곧장 차로 걸어오더니 말없이 저부터 차에 태우더라고요. 차가 출발할 때 보니 남편을 따라 뛰쳐나온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면서 서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진 않았지만 얼굴이 붉어진 채 뭐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니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말없이 출발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늘 무덤덤해 보이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남편이 차분하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랑 연 끊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안 가도 돼.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끌어서 당신만 힘들게 했다. 미안해. 그 말을 듣는데 저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한텐 세상에서 모질고 싫은 시어머니였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래도 어머니라 챙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왔을 때도 저와 남편을 분리해서 생각했었어요. 저는 연을 끊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이 계속 시어머니와 연락하고 챙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일로 남편과 크게 싸울 각오도 되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막무가내일 뿐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연을 끊었다니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당신이 어머니랑 연을 끊었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남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아는 이야기도 있었고 모르는 이야기도 있었죠.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시아버지는 새벽에 나가 일하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집안일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늘 한껏 꾸미고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느라 하루를 다 보내고 들어왔거든요. 남편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이후부터 쉬는 날도 없이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학교를 다녀야 했대요. 매일 쪽잠을 자면서 공부하고 일하고를 쉬는 날도 없이 반복해야 했어요.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줄여야 했으니까요. 코피를 안 쏟는 날이 없었죠. 그 다음 이야기부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당시 저희 집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오지 못했어요. 부족한 살림 겨우겨우 아껴가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필요한 건 거의 다 남편이 해왔죠. 제가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도 그에 관련된 말이었어요. 내가 널 결혼할 때 해준 게 얼만데 널 받아준 것도 감사히 여겨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았던 돈, 저와 결혼하겠다고 그 돈을 전부 털어서 결혼했던 거였어요. 남편이 썼던 모든 돈에 시어머니의 몫은 단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하지도 않은 일로 생색내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마저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이야기를 하는 내내 남편의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벨소리는 끊이질 않고 계속 울렸어요. 중간중간 문자도 하나씩 왔죠.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핸드폰에 뜨는 내용을 보는데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낳아주고 키워주면 다인가요? 모든 일을 남편이 혼자 다 하고 책임져 왔는데. 핸드폰을 확인한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전원을 아예 꺼버리더라고요.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사람이었나 싶었죠. 그 이후로 시댁에 연락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자연스레 시댁으로 가던 용돈과 딸기들도 끊었고요.
마지막으로 시댁에 다녀온 이후로 남편은 조금 생각이 많아진 듯 했어요. 여보, 괜찮아? 걱정스레 물으니 남편은 전에 없이 하하 웃으며 그럼 괜찮지 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아닌 것만양 웃었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걸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러다 며칠 전 남편과 함께 친정에 다녀왔어요. 저처럼 딸기를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딸기 한 박스를 챙겨서요. 딸기를 드리고는 다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모여 앉았어요. 상에는 남편과 제가 좋아하는 게장도 있었고 갈비찜도 있었죠. 오랜만에 저희가 온다고 힘을 쓰신 게 눈에 보였어요. 이번에 게장도 그렇고 갈비찜도 그렇고 아주 맛있게 됐어. 자, 어서 한술 뜨게. 엄마는 남편의 밥 위에 고기를 하나 얹어주며 어서 먹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남편은 밥 위에 올려진 고기를 잠시 보기만 하다가 크게 한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한참을 우물거리며 씹더니 역시 장모님 요리 솜씨가 끝내주세요. 제가 먹은 갈비 중에 가장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눈가가 촉촉해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의 말에 좋아하던 엄마도 남편의 상태를 알아차리신 모양이었어요. 요새 무슨 일 있었나? 혹시 우리 주영이가 많이 힘들게 해? 아니요, 어머니. 주영이가 힘들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 때문에 주영이가 힘들죠. 저희는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드렸어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했었던 수모들과 땅을 팔아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던 시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저희가 연을 끊기로 했다는 일들이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찾아갈 태세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러지 않으셨고 화를 가라앉히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연을 끊고 왔다는 말에 부모님이 남편을 토닥여주며 많이 힘들겠다며 위로도 해주셨고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차분하던 남편은 그 손길에 울컥했는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남편의 눈물은 쉽게 그치지 못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두 분을 부모님으로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신경 많이 못 써드리다가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야 와서 이러는 못난 사이지만, 남편이 겨우 감정을 추스르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남편의 두 손을 잡고 들어주던 엄마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을 안아주셨죠. 얼마든지 장인 장모다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해. 우리도 자네 아들처럼 여길 테니. 아이고, 우리 사위가 울보네. 그 모습을 보다 툭 뱉은 아버지의 말에 웃음이 터졌지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본 남편의 얼굴은 많이 홀가분해 보였어요. 편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이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더 올려드리고 매년 드리던 딸기도 늘려드리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가 함께 식사도 하며 시간을 보낼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상의 끝에 땅의 3분의 1은 팔기로 했어요. 양보다 질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한 결과였죠. 다른 귀농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한 자그마한 수업과 체험장을 열기로 결정했어요. 귀농을 결정한 다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남편 덕분이었죠. 요즘 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남편도 전보다 웃는 날이 더 많아졌고요. 어쩌면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일들은 지금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